계시고 그러네요. 자, 저희가 수업 75분 수업이잖아요. 이게 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수업이거든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게요. 그래서 딱 정시에 시작해서 수업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끝나고 1시간 반 또 수업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디프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잠시 또 1시간 반 정도 애매한 시간이 있어서, 또 그때 티타임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대학원 생활이라든지 궁금한 점들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소개를 짧게 또 할게요. 이게 저희가 매일 나와서 공부를 하면 그냥 다 알잖아요. 너 누구니? 뭐 땡땡아 숙제했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 계속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실시간 세미나 때 잠시 얼굴 뵌 분도 있고 안 뵌 분도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을 처음 하는 거니까요. 제 수업에서는. 그래서 네, 각자가 제일 먼저부터 해가지고 본인 소개 짧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에서 SAS 평등교육원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직접 운영하면서 노하우라든가 매설 과정 같은 걸 강의하는 보조 강사로 박승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 관심 있죠? 네. 네, 안녕하세요. 경영전략 전략부 2반 나세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 맡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원이고요. 저는 경영 컨설팅의 주 업무를 하다가 그 여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여행사에도 잠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업 연수적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금 지금 많은 그 생산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총 연수를 이제 NG라든지 코롱이라든지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대량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라고 하고요. 천안 서산에 있는 시전교육단에서 공무원 안녕하세요. 저는 허지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인계 화장품회사에서 아카데미 운영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회사를 다니고 지금 자기소개하는 짧게 자기소개하는 시간 맞아요. 짐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무기나 이렇게 올라오고 정신이 좀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가방을 어디다가요? 기차에 지금 지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재고요. 동네 슈퍼에서 구매하고 물류 전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현이라고 하죠. 커피 스팀 공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가방을 언제 잃어버리신 거예요? 네? 가방을 지금? 오늘? 네, 오늘 올라오시는 길에? 이거는 지금 전화를 지금 그 수습은 와이프가 아, 지금 어떻게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갑자기 어떻게 근데 네. 그 짐이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메인 짐은 저희가 다 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막그 이제 그 조그만 가방 같은 위주로 저희 나라의 CCTV, 훌륭한 CCTV를 믿어보면서 곧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 선배님도 본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3학기째 하고 있는 장동입니다. 네. 2학기 때 너무 제대로 못 배워서 다시 한번 그러려고. 네, 지난번에 제가 선배님들 과제들 베스트 프랙티스 소개해 드렸잖아요. 진짜 잘하셨는데 또 저희 선배님도 삼성 전기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극비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공개는 안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기말 과제 제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역시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제가 욕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욕심 많아서 봤을 때 그래도 이거 더 고쳤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자랑 과제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랑 과제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해야지 자랑 과제의 부족한 점을 얘기를 해야 마음이 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자랑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잘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본인 과제를 좀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가져보면 제가 봤을 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선배님들 모두 다 발표하는 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수업이 안 끝나요. 수업 듣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좀 자랑 과제 몇 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최선을 다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다시 기회를 드려서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늘 하고 있어요. 네, 한 3년 지나서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2년까지는 모두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이게 안 끝나요, 수업이. 그리고 제가 이번 과제 제출할 때 파일 몇 개 내셔야 되죠? 2개 내셔야 돼요. 파워포인트, 한글이든 워드든 2개를 내셔야 돼요. 2개 파일에 발표 자료는 요약해서 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내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하나만 내시고. 보고서 반드시 내셔야 돼요. 보고서가 더 높은 점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제들 중에서 제가 몇 개들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자. 일단은 보고서를 먼저 열어볼게요. 원래는 저희 나세희 학우님 같은 경우에는 방금 굉장한 표정이셨어요. 네, 제가 나세희 학우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쪽에서 일을 계속 하신 분이라 이런 보고서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눈에서 쏙쏙 잘 들어오고 통계 자료 수집 기반으로 자료 정리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걸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세희 학우님 같은 경우는 주제를 뭘로 잡았었죠? 시니어 유통산업. 네, 시니어 유통산업을 잡았었거든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2반 같은 경우에 같이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유통산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부분이다. 요즘에 유통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부동산 유통이라고 심지어 얘기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유통산업이 너무 거대하고 산업 자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우님 같은 경우는 식품 산업을 분석을 해보겠다. 근데 사실 식품도 많긴 많죠. 그래도 이제 식품 산업군으로 좁혔어요. 그러면 이제 산업 분석을 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식품 산업에 관련돼서. 근데 심지어 또 식품 산업 중에서도 사실 이제 어때요? 우리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르신들이 돈도 많아. 그럼 이제 이분들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겠죠. 소비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시장성이 높아요. 좋은 음식 팔아서 돈 벌고 또 그 돈 가지고 또 사회에 뭔가 또 일을 해주고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이제 이런 좀 더 보다 높은 사회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과제를 진행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가 중요한 거는 네. 왜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보고서에서 잠깐만요. 네. 네. 어떤 자료든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정리를 할 때는 좀 객관적으로 통계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써주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 레퍼런스에서 가져왔냐 이런 부분이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개조식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개조식은 아직도 개조식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개조식 어때요? 고령 사회로 본격 돌입에 따른 고령 친화적인 산업의 강세. 이 키워드 딱 들어오잖아요. 눈에.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아래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안 쓰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제가 기말 과제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개조식이 뭐고 개조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채로 보고서를 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과정이라 생각해요. 제 보고서 2번 만에 이거 잘할 거면 누가 이렇게 못 쓰겠어요. 제 보고서도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보고서들도 그 과정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한 번 더 수정하시겠다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내시고요. 왜냐면 저희 2차 기간까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차 기간까지 한 번 더 수정해서 내셔도 되고 저는 그래도 도저히 지금 너무 바빠서요. 과제 수정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 지금 내신 거 가지고 제가 평가할 거고. 네. 그래서 개조식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딱 눈에 들어오게 주제를 그러니까 뭔가 토픽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죠. 요약적인 설명을 하고 이 요약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것도 통계를 썼잖아요. 14% 넘었으면 이 레퍼런스는 어디서 왔지? 이런 것들이 각 주나 미주에 레퍼런스로 들어와 줘야 되죠. 됐죠? 네, 그래서 개조식의 핵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출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 보고서는 양식이 중요해요. 보고서는 논문이든 보고서든 폼생폼사예요. 제일 중요한 건 포맷이에요. 포맷이 틀리면 읽지도 않고 리젝이에요. 아무리 잘 써도 리젝이에요. 보고서나 이런 거는 출처 양식이 맞지 않으면 그냥 리젝이에요. 당신의 논문은 우리 논문지에 우리 학회지에 맞지 않습니다. 맞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냥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젝이요. 폼이 안 맞으면 보지도 않아요. 석사학위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보고서 제목이 있고 언제 만들었는지 연도가 있고 누가 썼는지 어떤 기간에서 썼는지 이런 양식이 있죠. 이런 양식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근데 어떤 보고서에는 이 양식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서는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의 한 기준에 맞춰서 다 같은 양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 산업 구조 분석도 중요하지만 보고서를 쓸 때 그런 것들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퀄리티를 올려줘요. 한 등급 더 올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색깔을 바꿔달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눈에 쏙 들어오게 색깔 바꾸셨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자료들도 쓰실 때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거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미지 그대로 갖다 쓰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자기 표절로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네,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오고 출처를 이렇게 밝혀 쓰는 게 좋은 거죠. 뭐 그래도 한 몇 개 안 되는 건 이 정도 갖다 쓸 수도 있고 왜냐면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잖아요. 내 표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남의 이미지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그 이미지를 재해석해서 본인이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게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정말 이런 쪽 일을 많이 해보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5포스 모델에서도 이제 얘기하면서 본인이 수정한 거 식품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성장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표를 보면서 기대하는 거는 이 각각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 관련된 통계치가 나오고 산업 경쟁자에 있어서 중요성 뭐가 중요하고 힘이 약해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를 기대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보겠죠. 각각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브 폴스 모델 이 그림을 하나 딱 던지는 순간 저는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객관적인 자료 기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나오겠구나. 이걸 기대하면서 저는 이 표를 보거든요. 되죠? 그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늘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공급자의 힘, 공급자. 그래서 식품 산업의 공급자는 누구냐? 그러면 식품 산업을 어디로 볼 거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도 식품에 어느 정도 지금 이 식품 산업에 있어서 식품을 제공하는 사람을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소비자는 시니어일 거고, 그쵸? 구매자는 여기 산업 내는 제조사. 네. 자, 제조사면 공급자는 뭐 재료 공급하는 부분부터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급자,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방 통합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공급자가 다양하거나 집중화되어 있지 않다. 요즘에 굉장히 공급자들이 많죠. 심지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겠다고 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왜 가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기존의 방법대로만 하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위생적으로도 뭔가 좀 떨어져 보이니까 그 니치를 내가 팔아서 건물을 이용해서 팩토리를 이용한 농산물을 만들겠다. 위생적으로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IT 기반의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뭐죠? 유통 채널을 줄이죠. 다이렉트로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급자의 힘 관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대하게 되죠. 그 부분이 대체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급자의 힘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그런 젊은 사람들이 공급자로 나서게 되면서 굉장히 이 농업 사회도 많이 바꾸고 있죠. 농업 산업을 많이 바꾸고 있죠. 농업 산업. 그래서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계속 같이 지켜볼게요. 네, 산업 내 경쟁. 그래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규모 증가한다니까 어때요? 내용 딱딱 나오잖아요. 규모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니? 그런 통계 자료 기반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통계 자료를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도 거부터 있어요? 2012년도. 사실 12년도 지금 19년도예요. 좀 많이 오래된 것 같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최근 데이터는 15년인 거죠. 사실은 이게 중에서 확실한 거는 이 15년이고 여기서는 예측치예요. 그렇죠? 그럼 이 보고서는 어디에서 레퍼런스가 왔냐 이런 것도 뒤에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산업 경쟁 내 분석 이 5개 폴스에 대해서 각각 이런 객관적인 자료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산업 내 경쟁은 더 활발해질 거예요.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안 매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이라고 평가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래서 뭐 이제 경쟁업체 맞지도 않고 뭐 급식업체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선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선점에 관해서도 어떻게든 그 선점률, 시장 점유율 이런 그래프도 나와준다면 조금 더 좋겠죠. 근데 뭐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이거 다 하는 거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혼자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고요. 정말 잘하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잠재적 진입은 그럼 이제 시니어 식품 산업이 우리 시니어들이 돈도 많으시고 이게 좀 하다 보니까 마켓컬리처럼 하다 보니까 새벽 배송 굉장히 좋아 보여.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유통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계속 적자 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잠재적 진입에 있어가지고 가능성이 높냐 낮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높다고 할지라도 이게 오래 갈 거냐. 오래 가려면 뭐가 높아야 되죠?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식품 산업이야말로 어때요? 해볼만 하잖아. 뭔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대기업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식품이면 뭔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딩하다가 개발자다가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워야 돼. 그리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치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요즘 그거 좀 오래된 개그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 가게 아까 치킨을 시켜서 치킨 배달을 하러 왔는데 내가 코딩을 하다가 못 짜고 있으니 아저씨가 고쳐주더라. 뭐 이런 농담이 있을 만큼 이제 한때는 워낙 치킨 창업 부글고 그랬을 때 그런 농담이 있긴 했는데요. 이제 저의 얘기는 그런 그러니까 잠재적 진입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잠재적 진입하고 정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뭐죠? 이 바로 위에 이거죠. 산업 내 경쟁. 그렇죠.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하면 거기 지금 레드오션이야. 요즘에 우리 창업할 때 되게 고민하잖아요. 음식, 식품 관련해서 창업할 때 엄청 고민하죠. 왜? 레드오션이거든요. 여기 너무 치열해. 가도 돈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 잠재적 진입에서 있어서는 많이 안 오면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연결이 되죠. 그 두 개 부분이. 자, 그런데 사실은 성장성, 수익성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하면 많이 들어올 텐데 진입장벽 측면은 뭐예요? 이 1인 업체를 할 때, 창업을 할 때 필요한 돈들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러면 5천만 원이 큰 돈이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5천만 원 정도는 있잖아요. 뭐 해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진입장벽이죠. 그래서 IT 관련된 회사들은 이 진입장벽을 높게 치기 위해서 뭘 하죠? 보통 기술이 어려워야지 진입장벽 함부로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 카피를 못하게 특허로 막아둔다든지 함부로 못 들어오게 우리 자리를 딱 해놓은 거죠. 예전에 제 후배들이 컴퓨터 전공하는 후배들이 누나 이거는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하는 거라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러는데 사실은 어때요? AI 기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 그냥 가벼운 코딩이야 진입장벽 낮죠. 근데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기술들은 어때요? 구글 이런 데 들어가기 힘들고 요즘에 구글 다닌다 그러면 와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잖아요. 여하튼 그 진입장벽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잠재적 진입은 지금 현재에 있어가지고 이 산업 내 경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은 이 잠재적 진입이 있어서 어떤 칸막이는 진입 장벽 측면으로 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나세희 학우님은 딱 정말 여러분들이 보셔도 정리가 되어 있고 내가 그럼 상으로 판단했는데 왜 이걸 상으로 판단했니?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전망됨 이라고 딱 얘기하죠.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겠니? 이 바로 밑에 그 객관적인 보고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 있다고요. 눈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이게 개조식 보고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개조식 보고서. 교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원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여러 번 우리 대학원 다니시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1학기 아니면 2학기거든요. 1학기 아니면 2학기시니까 좀 여러 번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쓰는 보고서도 조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쓰셨죠? 그 대체제의 위협상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 분석, 불이호 분석. 그래서 사실은 이 식품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서들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참고하는 건 좋은데요. 레퍼런스 달아도 좋아요. 근데 이런 보고서를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다거나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참조하되 이 참조한 것을 뭘 써야 되겠어요? 시니어 산업에 맞게, 시니어 식품 산업에 맞게 다시 본인이 해석을 해야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참고는 하되 이걸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면 그냥 레퍼런스 달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 이미지를 남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사실은 요즘에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표절에 걸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럼 기존에 보고서가 있어. 그럼 이 보고서를 가져와 시니어 산업에. 그럼 시니어 산업에 적용된
밸류 체인 이렇게 쓰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좀 달라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조금 강조를 해주셔서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 보여줘야죠. 그래서 뭐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 환경에서 밸류 체인을 분석을 하고요. 각각 내용에 쓰고 이제 RIO를 하시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밸류 체인에서 본인이 봤을 때 밸류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그 각각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RIO 분석을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밸류 체인에 내부 자원이 이런 게 있는데, 이 내부 자원이 우리 내부에 한국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나라 시니어 식품 산업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식품 산업 내부 자원을 본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산업군에서 봤을 때 그러면 렐러티 희소성은 어떻게 되니? 아, 별로 안 희소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내부의 환경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도 있고 내가 가진 자원이 희소성도 있고 모방도 어렵고 조직적으로도 이거를 잘 서포팅할 수 있는 거면 어때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뭔가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내부 자원을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평가표로. 이게 이 표예요. 되시죠? 네. 그래서 각각을 두고 했을 때 뭐 평균 이상, 평균 이상인 거 가지고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경영 전략을 짜는 거죠. 이게 각각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 왜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전략을 짜기 위해서 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제가 이 얘기 좀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적도 알고 나를 알았으니까 전략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차별화 전략 좋아요. 원하는 거 소비자 수요가 이렇고,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 수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소비자 수요는 사실은 어때요? 근데 외부 환경이지만 우리가 분석했던 그 경쟁자 분석은 아니죠. 경쟁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그럼 이걸 경쟁자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본인이. 왜냐면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 배운 내용을 가지고 쓴 거지 그냥 일반적인 뭔가 컨설팅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수업 배운 내용을 100% 활용을 해줘야 제일 좋은 점수를 받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이 다이나믹하게 만나서 전략을 도출하는 거를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은 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소비자 수요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수요가 있었으면 이 수요가 외부 환경 분석에서 어떤 거, 우리 경쟁자 분석에서 어떤 요소라도 이거를 뭔가 링킹을 해줄 것 같아요. 링킹을 좀 해줘서 어떤 경쟁자? 어떤 경쟁자? 아니면 경쟁자 먼저 얘기를 해서 사실은 시니어 산업에 있어서 이 경쟁자 쪽이 굉장히 약하니 이쪽 부분을 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치열한데 그래도 치열하지만 이 경쟁자를 이겼을 때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 내가 외부 환경 분석을 했던 거 있잖아요. 5포스 모델을 했잖아요. 그럼 이 5포스 모델 중에 어떤 한 요소를 두고 그 요소에 있어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링킹을 적고 거기에 관련된 이런 소비자 수요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환경이지만 소비자 수요들이 이쪽으로 자꾸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할 거니? 뭘 어떻게 할 거니? 그럼 내부에서 진단한 아까 그 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조직이 이거를 하기에는 부족해. 우리 이제 한국이 이쪽에 지금 조직 체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단점이 많아.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든지. 근데 사실 조직적인 측면을 건드리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산업에 있어서 조직을 건드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조직 측면 아니더라도 RI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조직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기업이 조직 구조가 이런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그렇게는 쓰셔도 돼요. 내가 이 전략을
구성할 때는 어떤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산업 구조, 내부 자원 분석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평가하기 좋은 거지 어떤 산업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부 자원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걸 통계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략을 세울 때는 차별화 전략 이런 거 세울 때는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기업이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어떤 사업 전략에 있어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쪽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중소기업 그런 소규모 어떤 회사들을 하나 잡아서 이런 규모의 회사라고 한다면 거기 내부 자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처럼 일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쓴다면 아무래도 조직적인 측면은 건드리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본인이 분석한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을 연결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면 돼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 나오는데 시장 동향이 이렇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기업 사실에 의한 차별화. 그래서 여기 본인이 각각 내부 자원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분은 좀 여러 가지들을 예전에 자기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가져와서 그래도 이걸 가지고 뭔가 여지를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포지셔닝 맵도 가져오시고 교수님 배우지도 않은 거 이렇게 쓰면 반칙 아닌가요? 괜찮아요. 반칙 아니고요. 네,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대학원은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라 그랬잖아요. 그냥 잘하시면 본인이 제출한 과제가 제 수준에 제 생각에 이 정도야. 우리 대학원 그 학생들, 재학생들에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오케이야 라고 하면 다 A급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배우지 않은 걸 했는데 이건 반칙 아닌가요? 반칙 아니에요. 이게 상대평가면 반칙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반칙도 아니죠, 사실은. 상대평가랑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잘하시면 돼요. 그냥 혼자 잘하시면 돼요. 각자. 경쟁자가 아니에요, 옆에 분들이.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차별화 전략을 수립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경영 전략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배운 것을 10분 잘 활용하자라고 했고 제가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략을 좀 수립해 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눈에 들어오게 하셨으면 좋았다. 근데 내용 자체는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전략적 제휴도 해보겠는데 그럼 전략적 제휴에서도 이 개조식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하고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그럼 전략적 제휴를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하겠다. 그럼 왜 이 전략을 수립했지? 이 전략이 어떻게 나왔니? 궁금하죠? 궁금해 나. 근데 그래도 이분은 앞에 내용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이거 하셨나? 라고 제가 감은 잡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냥 앞에 내용 별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읽고 있는데 또 전략도 그냥 계속 이렇게 리스트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아도 돼요, 전략이. 지금 만약에 내가 보고서 좀 한 번 더 교수님 수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많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의 전략이라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연결돼서 전략이 도출되는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쪽 부분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점수를 높여드릴게요. 우리 나세하고님은 이 정도만 하셔도 사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웠다. 워낙 앞쪽 부분이랑 이런 부분 잘 쓰셔가지고요. 여기 어쨌든 전략 도출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이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여기 요약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시장 규모가 근데 사실은 이게 어때요? 우리 경영 전략 도출 보고서잖아요. 그럼 결론은 전략 위주로 작성이 돼야 되죠. 전략 위주로. 그래서 어떤 한 전략이 나오면 이 전략에서 내부 이런 경쟁자가 있고 우리 내부 자원이 이러니 그리고 그 자원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으니 이런 것들이 적절한 이 전략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요약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결론이 더 좋아지려면 그 전략 위주로 정리가 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도 잘 작성하셨죠? 네, 저희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네. 네, 발표 자료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제 선정 이유라든지 네, 깔끔하게 네, 여기 그래도 여기도 이렇게 나중에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어쨌든 외부 환경 분석, 바이포스 모델, 차별화 전략. 그 이제 사실은 이 차별화 전략에서 딱 그 그림이 나와주면 좋죠. 네.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그래서 그런 환경 이런 것. 그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에서 사실 그 이런 통계적인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이 어려운 외부 환경을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자와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와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잘하셨죠? 네. 혹시 저희 나세희 학우님께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은 토론형 수업이에요. 일방적인 수업 아니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했다면 한 5분 정도 토론형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세희 학우님이 하고 계신 일하고 지금 이 업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거리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질문 안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질문하세요. 네. 예, 너무 과제 잘하셔가지고 네, 저 질문 네, 멀리서 오셨는데 자료의 2차 가공 같은 경우에 네, 원자료하고 네, 대입 자료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프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 1차 자료를 2차 자료로 가공할 때 그냥 연도 수치 상관없이 가공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쇼핑몰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설 연도 대비해갖고 개설은 많이 되는데 네.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네. 쇼핑몰이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추가되지 않는 네, 근데 그 자료를 뽑아내면 많은 경우가 있고 네, 실질적으로 그 연구 자료 갖고 올 만한 자료가 없다.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 연락하나 이런 네. 게 올라오고 보니까 네. 수 있는 건 없죠. 그거를 만약에 건드리면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각각의 자료 출처가 같은 기관의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따로따로 쓰시는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데이터의 이제 해석에 있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갭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는 있다는 걸 알고 그 팩트에 대해서만 기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어떻게 링크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걔네가 어떻게 뽑았는지 데이터의 그 출처, 그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했는지 방법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붙이거나 하는 거는 갭이 너무 안 커서 되죠. 그걸 사장시키다 보니까 네. 원래 짜려고 했던 구조에서 많이 틀어졌더라고요. 뭐 앞쪽에 뭐 근거자료나 네.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도 어떻게든 해내셔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저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논문을 많이 쓰는데 연구 보고서나 이런 거 쓸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데이터가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구미에 맞게 데이터가 정리 안 돼 있거든요. 그래도 내 논문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오케이라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통계 수치라 내가 인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뭐 통계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유명한 저널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뭐 일부 신문 기사 가져올 수 있죠. 매일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레퍼런스 달고 가져올 수는 있는데 이제 얘기했듯이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요청한다고 주지 않거든요. 걔네들이. 망해가는 기업 수 좀 다 주세요 한다고 주겠어요. 걔네들이. 요즘에 그 드라마 재밌을 것만 같은 느낌? WWW? 안 주겠죠. 자기한테 불리한 거 절대 안 준다고요. 우리 지금 무슨 팜스토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거는 엄청 오픈 잘해요. 근데 망해가는 사람들은 안 준다고요. 줄 이유도 없고.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저도 좀 해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은 지금 우리 나세희 학우님께 하는 게 아니죠. 저희 지금 산업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시니어 산업. 자, 저희 임용재 학우님 어떻게 질문. 유통산업 전문가로서 저기 시니어들을 위한 식품 유통 관련해서 뭔가 질문을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토론형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시니어에 대한 식품의 시작잖아요. 어떤 쪽의 식품에 대한 걸 생각을 하시기 계시나요? 네,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게 저를 생각했어요. 네, 저도 어쨌든 15년, 20년 후에는 제가 시니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떤 식품을 즐겨 먹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아무래도 지금 현재 편의점에서 보고 있는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도시락 형태나 여러 이제 간편한 음식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시니어에 맞춰서 좀 변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이미 대기업들 위주로는 이미 이제 시장 진출을 한 상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가정 간편식 CRM이라고 HMR 시장이 지금 이제 벌써 급성장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주제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 가정 간편식으로 포커싱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논문으로 연결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혹시 우리 논문이 되려면 우리 그래도 대학원생이니까 논문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논문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고려가 되면 좋을까요? 계몽도 같은 거. 계몽도? 예, 저희 세대는 컴퓨터는 잘하잖아요. 스마트폰은 좀 잘못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스마트폰을 더 잘해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니어분들이 전화로 주문을 하지만 이 다음 시니어는 전화로 주문 안 하겠죠. 이거는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으로 만들기에는 한 번 더 다음번에 고민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논문 주제로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논문 주제로 좋은 얘기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 연구를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어떤 쪽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자, 사실은 논문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학문적인 컨트리뷰션과 사회적인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기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본인이 지금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니어 산업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이런 대기업들이 아무리 웰빙, HMR 해도 지금 우리나라 외식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일본 비슷해지고 있잖아요. TGIF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하던 그런 레스토랑이 요즘에 계속 망하고 있죠. 오히려 셰프들이 개개인 유명한 셰프들이 아니면 작게 하지만 좋은 재료 쓰고 그러면서 이거 소화가 잘 되는 음식점이야 여기 되게 좋아 깔끔해 먹고 나면 잠도 잘 오고 MSG를 많이 먹어야 잠이 잘 오죠. 네, 이제 여기 이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도 가벼워. 뭔가 이런 식의
사회적으로 요즘에 뭔가 이렇게 컨트리뷰션, 근데 그게 대기업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어때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기업 위주가 아닌 어떻게 하면 상생하냐 이런 얘기로 가잖아요. 중소기업이 먹고 살고, 중소기업 먹고 살면 일반인들도 먹고 살고, 뭔가 이렇게 개개인이 잘 먹고 자영업자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고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중소형, 소형 이런 쪽으로 시니어 산업을 분석을 해주면 이게 이제 연구 과제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양 산업이나 이런 쪽.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도 연결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아카데믹,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건 사실은 사회적인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영학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연구 논문 쓰는 기법은 쓰더라도 이 연구 자체가 사회적으로 무슨 의의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이 대기업을 위한 이런 걸 분석한다고 하면 대기업 이미 다 분석해놨을 텐데 걔네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개개인, 자영업자, 작은 업체들, HMR을 정말 좋은 음식을 쓰고자 하는 그런 HMR을 도전하려고 하는 소형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를 위한 뭔가 전략 분석을 한다면 좀 사회적인 의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도 나 좀 논문에 꿈을 꾸고 싶다. 지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논문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거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해야 되는 거 논문 쓰고 싶어. 뭘 하고 계신가요? 많이 유도. 역시 훌륭하세요. 박수를 한번. 네, 제가 논문을 오셨어요. 처음에 논문 그 연구회 모임할 때 오셨어요. 그래서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읽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읽어보라고. 많이 읽어 다독하시고 그래서 나의 롤 모델을 찾아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교수님 저의 아이디어 너무 기발하고 좋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냥 쓸 거예요. 저랑은 못 쓰실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논문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네. 석사 논문 처음 도전하시는 논문이라면 정말 그런 기발하신 논문으로 도전하기 쉽지 않아요. 처음 쓰는 논문은 남들의 논문 많이 읽어보고 그 논문에 있어서 장단점 파악해보고 단점 그럼 이걸 개선을 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가성비, 효율적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요. 석사가 기존에 없는 논문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떻게 그 박사들 험난한 박사들의 디펜스를 이겨내시겠어요? 저는 자신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정도 돼서 세계에 없는 걸 써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도 아마 지도 교수님이 말리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졸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석사 처음 논문 도전하실 때는 많이 읽어봐라. 많이 읽어보고 저 요렇게 비슷하게 쓰면서 이런 쪽 연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시면서 그거를 개선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지도 교수님과 하시면 논문도 이제 쓰면서 졸업하실 수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논문 안 써도 졸업이 가능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논문 안 써도 졸업 가능해요. 네. 저희 선배님도 과제도 진짜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논문 쓰자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지금 요즘에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아쉽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굉장히 저희가 나세 학우님 과제 가지고 열심히 좀 살펴봤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우님들이 좀 산업에 대해서 사실 본인 화장품 산업 일하고 계시고 군부대에서 일하고 계시고 마케팅 쪽 컨설팅 하고 계신데 그런 쪽에서 지금 이쪽 시니어 쪽에서 또 공공기관 유형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근데 왜 이런 주제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해 주셨는데 그런 쪽 질문을 해 주시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저희 오늘은 두 번째 과제는 제가 사실은 저희 김동완 학우님 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김동완 학우님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내용이 지금 이거 정답은 사실 저도 좀 고민스러워요. 이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삼성전자의 환경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제 환경 분석이라고 환경이라고 하면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 경영 전략 보고서라고 쓰죠. 우리 이제 환경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왜냐면 지금 환경 분석 끝났잖아요. 전반부에 그렇죠. 후반부에는 경영 전략 보고서죠. 자, 삼성전자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랑 삼성전기랑 AS 서비스는 어떻게 다르게 쓰나요? 같이 쓰나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어떤가요? 아, 달리 쓰나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삼성전기는 가전도 삼성전자인가요? 저희는 부품 아, 부품. 네. 그 부품은 이런 서비스 센터는 따로 이렇게는 없겠어요. 그렇죠? 그냥 공장에서 지원하고 그 B2B로 많이 가겠네요. 네. 와, 또 재밌네요. 이게 같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같은 업종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아, 삼성전기는 AS 센터가 없대. 되시죠? 네. 자, 삼성전자에서 그냥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사실 삼성전자의 AS 서비스 관련해서 하고 있고 지금 분석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는 사실은 삼성전기 그러니까 AS 센터가 어때요? 공급업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공급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김동완 학우님은 이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산업 분석을 내가 그러니까 삼성전기 AS를 가운데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진 숙제죠, 사실은. 맞나요? 네, 어려워진 숙제인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답도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많이 어렵고 사실 그래서 아 이건 삼성전자에 대해서 쓰고 이 AS는 여러 가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보고 이런 과제가 왜 어려운지 같이 고민해 보시죠. 작년에는 1년 전에 이 과제를 할 때는 축구협회 데이터가 있어요. 축구협회 내용이 있었어요. 축구협회 어때요?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랑 경쟁해? 하나밖에 없는데 공공 데이터고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학회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 5force 모델 중에서 이런 뭔가 공공성을 가진 이런 쪽으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또 추가적으로 내가 사실 그런 공공기관 다니시는 분들은 5force 모델을 이런 산업 분석 보고서로 그냥 적용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산업 분석은 경쟁자가 딱 있는 거잖아요. 우리 쇼핑몰을 해. 경쟁자 딱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경쟁자 아마존 딱 있잖아요. 아마존도 있고 뭐 많잖아요. 다음부터 해가지고 카카오도 다 경쟁자잖아요. 여러 면에서.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거 우리 같이 왜 어려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 김동완 학우님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과제 피드백을 위해서 전화를 드리거나 제가 문자 메시지 드리는데 저희 김동완 학우님 바빠가지고 연결이 안 됐어요. 제가 전화 드렸는데 뭐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통화를 못 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꼭 과제 피드백을 실제로 드려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지금 뛰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제가 그 개조식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거는 이제 현황 이거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려운 거 하러 갑니다. 5force 모델을 이용하는데요. 네. 네. 사실은 그러면 삼성전자에 있어서 소비자는 누구냐? 소비자는 누구냐? 구매자는 누구냐? 구매자는 돈을 내잖아요. 서비스 센터에. 그러면 어쨌든 물건 고장 나고 나면 돈 내는 우리가 구매자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매자. 구매자의 교섭력이 예전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훨씬 셌죠.
그건 네 잘못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요즘 어때요? 아 소비자 굉장히 강해졌죠. 그리고 우리 뒤에는 뭐가 있어? 소비자 보호원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예, 이제 얘네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벌레가 나오거나 이런 굉장히 우리가 갑이 되죠. 그렇죠? 사진 찍어서 보내면 네, 난리 나잖아요. 구매자 교섭력이 많이 세졌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거나 이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구매자의 교섭력 부분이 있고요.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는 누구냐? 서비스 센터에서 누구한테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모 회사를 기준으로 네. 자회사에서 모 회사를 공급자로 자회사에서 모 회사가 공급자다. 모 회사가 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 자체로는 보면 소비자가 오히려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가. 자, 근데 사실은 제 돈을 누가 주는지를 봐야 돼요. 애매하게 서비스 신청하는 사람은 개인인데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서 급여를 주는 사람은 상위 기업이에요. 모기업이죠. 네, 모기업. 그러니까 돈을 주기는 모기업에서 자. 공급자는 그래서 그 현황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공급 금액 자체가 그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를 구매 금액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 회사의 매출이 높을수록 서비스 비용이 마련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자, 이미 저보다 더 많은 걸 고민해 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과제 제가 이 수업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하면서 저도 이게 깨치는 게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자, 본인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이 과제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지금 우리가 닥쳐가지고 제가 이거 생각해 볼 만한 과제야 하고 가져와서 지금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희 김동완 학우님은 얼마나 이 과제 하느라고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입장에서도 한번 보면 그러니까 구매자가 어쨌든 수리하고 나면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 구매자는 확실히 맞아. 근데 공급자는 그럼 누구냐? 공급자는 근데 AS 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내가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에서 돈을 받는데 내가 여기 돈을 받는 데고 내가 돈을 주는데 우리 회사가.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을 누구한테 주느냐라고 했을 때 물건을 살 때마다 뭔가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공급자가 된다. 자기- 공급자랑 그 산업이 합쳐진 거다. 서비스 부분만 떼놓고 물질을 보지 마시고 서비스 공급이라는 걸 그대로 하시면 그 사외에 따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공급을 하고 그 안에서 서비스 처리를 일적으로는 서비스 처리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을 다 맡고 있고 공급하고 판매가 완전히 일어나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돈이 있을 때 1이라는 돈을 이제 고객이 서비스 센터를 와서 지불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1이라는 돈이 결국 직원들한테 나가면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 공급자가 되어서 어떤 이해 저는 구조가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조가 또 실상은 그렇지만 제가 뭐 기간 어떤 교정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비용 자체는 모회사에서 지급받고 있고 반대로 수납이라고 그러죠. 수납 자체가 이루어져 있고 당 해년도의 어떤 KPI 어떤 달성률에 따라서 지금 나머지 비용을 이제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을
꼭 서비스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의 그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부품이나 이런 거를 제조업체에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서비스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물질적인 현상에 대한 구매를 공급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모기업도 있지만 또 이 공급업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또 지불을 또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공급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AS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품들도 있고 전자회사들로 뭔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공급자적인 힘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같은 자회사고 하기 때문에 떨어졌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거 수리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싸게 하거나 이거는 사실 AS 센터에서 이미 삼성전자 기반으로 제조를 할 때 미리 계약이 다 돼 있잖아요. 야, 우리 AS 할 때 너네 부품 이거 조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미리 여기는 삼성전기 지금 AS 센터에서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거의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자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이미 모든 게 다 계약돼서 들어올 때도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자체에서 고민을 한 그 부분, 어떤 부품을 더 싸게 가져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AS 센터의 고민보다는 전자 자체에서 고민이 이미 끝났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4개만 분석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들거든요. 지금 같이 여기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면서 어떠세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자회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회사로 하면서 뭔가 이 하나의 파워가 없어지는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품이나 이런 거 분명히 수리할 때 돈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고민을 해서, 우리가 왜 5플러스 모델을 고민하죠? 내 경쟁자에 대해서 알려고 고민을 하는데 이 경쟁자는 이미 누가 해놨어요. 산업구조 분석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제조할 때 다 계약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부품을 다른 부품 쓸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시그니처 제품들 있잖아요. 냉장고 이런 것들, 그 부품 다른 거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딱 정해진 거 써야 되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와 산업의 경쟁을 어떻게 보면 일원화해서 여기는 이거를 분석을 안 해도 될 수 있죠. 그냥 요것만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할 것 같아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약간의 토론을 해가면서 좀 재밌는 수업이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가요, 저희 선배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저기 직영만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한다면 음. 부품을 공급을 받더라도 부품에 가격이 네네네. 그래서 인기 있지만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이 약간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는 특히나. 자, 삼성전자 AS 센터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공급자가 딱 픽스돼 있나요? 아니면 공급자들 부품 회사들도 좀 자동차 회사처럼 컴피티션이 있나요? 어떤가요? 아, 그렇죠. 이미 나는 끝났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들어올 때 모든 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리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부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한번 들어놓고 나면 그 스마트폰이 운명을 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는 그 부품은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여기 공급자의 교섭력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 센터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사실은 서비스 센터가 제일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이게 잠재적인 진입 이런 부분도 누가 삼성전자의 AS, 이거는 정말 경영진이 뭔가 이거 혁신해야 돼,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죠. 대체제도 마찬가지고, 대체제는 AS 센터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사실은 굉장히 삼성에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없앨 수 없는, CS, 고객 만족, 이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도 사실은 분석을 해봐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산업구조 분석에서 이 주제는 정말 과연 필요한 주제인가? 경영 전략이 어느 정도 중요한
토픽이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때요? 아, 이거를 모든 면에서 살펴볼 수 없겠구나. 네, 이런 생각은 드시죠? 그래도 제가 이 과제를 드릴 때 여러분들 사례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이런 주제를 찾아서 이게 어렵다라는 걸 발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토론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략 짜고 여기까지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좋은 과제 주제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김동환 학우님 같은 경우는 전략을 어디서 잘 짜야 되죠? 여기서 잘 짜야 되겠죠. 구매자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내부 자원들을 가지고 그러면 LG전자 서비스와 차별성 어떻게 둘 거냐, 서비스는 LG지 막 이런 여기 이런 거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 경쟁자가 사실은 여기는 전자끼리지만 그렇죠. 이미 제품 그래도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르잖아요. 아, 그래도 서비스는 어디지,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주시면 되겠죠. 재밌는 주제였어요, 사실은. 재미는 있었지만 이제 다음에 대학원 박사과정 가서 하실 때는 이제 좀 더 정말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측면의 과제를 또 선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잠재적 진입 낮음. 그래도 또 우리 김동환 학우님도 출처도 딱 밝히면서 잘 작성해 주시고 계십니다. 낮은 편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뚝하니 던져 넣는 것보다는 좀 이제 기술을 해 주시는 게 이 표에 대한 설명을 써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도 하나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하셨어요. 이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표를 그냥 뚝 하지 말고 표 여기 이런 본문에서도 지금 그림 2-4에서 뭐는 어떤 통계 수치 두고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지 그냥 컨트롤 CV 해서 넣으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거 말씀 꼭 드려요. 네. 이번 과제는 저는 우리의 ING 과제라고 보고 채점을 할 거고요. 이제 2학기 되시는 분이 저희 수업을 2학기 들으신 분이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또 봐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뭐 교섭력에서 이제 우리 이제 김동환 학우님도 조금 더 다음에 보고서 쓰실 때 여기 이 동그라미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 패턴의 변화. 그래서 so what?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이 동그라미만 봤을 때 그래서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구나를 이 동그라미 문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서브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이렇게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한 근거들을 보고 그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을 하셨고요. 브리오 분석은 해서 우리 밸류 체인 모형을 가지고 지금 이거는 지금 본인 위주로 작성하신 거죠. 네, 이렇게 작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지원 활동, 본원적 활동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운 건 기억나시죠? 여기에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지금 AS 서비스 센터에 있어서 자원들을 적용을 해서 이 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장을 쓰고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제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들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희소성 이런 것들 판단하는데 그래서 각각에 있어가지고 RIO를 분석을 하시고 모방 가능성 네, 그 나름에 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쟁 기업 분석을 하는데 이제 수압 분석 좋아요. 수압 분석도 좋아요. 근데 이제 수압 분석을 쓰실 때 우리가 SWOT 있잖아요. 외부 환경이 어느 거예요? 외부 환경. O랑 T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뭐 5force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여기다 넣어줘야지. OT. 그리고 SW는 우리 내부 환경 분석했잖아요. 그걸 여기다 넣어줘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략을 세워주시면 그래도 좀 보이겠죠. 수압 분석 좋아요. 수압 분석 좋은데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넣어야지 그냥
또 그렇지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런 장점이 있지 하고 앞에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어주시면 이제 이게 보고서가 어때요? 갑자기 극이 생기는 거죠. 갭이 생기는 거죠. 흐름. 기승전결 흐름이 중요합니다.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조금만 더. 그래서 이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수정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 나의 내부 자원의 강점이 뭐다. 그리고 나의 그럼 SO 전략을 세워보면 나의 강점하고 기회, 그 경쟁자 분석을 했을 때 기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경쟁자의 허점이 있어. 그럼 나의 기회잖아. 나의 경쟁자의 허점은.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서 A를 가지고 전략을 세웠어 라는 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전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SWOT, EWT 이런 걸 했더니 여기에서 지금 차별화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개 봤을 때 요거는 지금 우리가 차별적으로 나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전략들이 도출되는 것들을 보여주면 연결이 되잖아요.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1년이 한 학기 동안 수업 배운 거 가지고 하나의 보고서를 쓰면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그래서 이제 전략 좋은 말씀이시죠. 왕사는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열심히 해야 되고, 사실은 이 고객들이 워낙 까칠해지고, 사실은 저는 최근에 그런 소비자 센터라든지 아까 제가 뭐라 하죠,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그런 공공기관성의 그런 위협들을 어떤 걸로 봐야 될까? 내부 자원, 외부 환경에 있어가지고 그런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을 이제 5폴스 모델에서 보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공급자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정책적인 거.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은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위협을 주죠, 기관에. 그렇죠. 그런 쪽으로도 사실 공급자적인 정책적으로 정책을 공급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때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쪽도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도 좀 연구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저널 이렇게 쓰지 마시고 레퍼런스에 무슨 저널이 몇 개나 있는데요. 스트래터지 관련된, 그리고 삼성전자 홈페이지면 URL 쓰고 감사 보고서면 몇 년도에 쓴 건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찾아봐도 누가 찾아봐도 그게 보고서가 있는지를 알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되시죠? 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유형의 기업을 같이 고민해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김동환 학우님께 질문. 본인이 지금 나 지금 다른 분한테 물어. 네. 그래도 제가 피드백 잘 드렸죠? 네. 또 질문이 없으시네. 사실 제가 과제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제출하신 분들 과제 다 가져왔고, 이제 좀 괜찮았던 과제들 앞에 여기 BP 적어 왔어요. 나 BP 없네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김동환 학우님이랑 저기 임영재 학우님 과제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김동환 학우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제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수정해달라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수정하셨고요.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은 보고서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이런 것들은 그냥 쓰지 말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표로 다시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스토리로 담아서 하시고, 개조식 작성, 아직 개조식으로 쓰시다가 말았다가 이런 내용들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거는 사실 현황 부분이라서 제가 이 현황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거든요. 저희 지식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5폴스 모델에서도 제가 이제 늘 제일 먼저 숙제하세요. 먼저 숙제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맞냐 물어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좀 레퍼런스 출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레퍼런스들을 객관적인 자료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잘 수정해 주셨어요. 예. 혹시 과제하시면서 어려운 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5분만 더 하고 이제 수업 마칠 거예요. 저희 사실은 저희 온라인 대학 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학 학부도 나오셨거든요.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좀 많이 좀 다르죠.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대학원 수업. 네. 하는 게 많으니까. 예. 저는 이제 사실상 이제 직업을 떠나려고 그래요. 예. 직장에서 떠나갖고 프리랜서로. 예, 저는 이제 하고 싶어 갖고 조만간에 제가 이제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시니어에 대한 사람이 지금 HMR 상품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저는 이제 그런 조그만 사업들을 좀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중장년들한테 좀 모델샵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쉐어하는 거를 만들 테니까 나중에 한번 그 작전을 짜시자고요. 그러면 됩니다. 연구 논문을 쓰셔가지고 모여 만들고 이걸 이제 전파하시고 이러면 돼요. 네, 사실 그래서 다들 과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오늘 수업 들으면서 나 조금 더 수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도 다시 조금 교수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라고 하면 더 줄 테니까요. 예, 욕심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과제 중에서 파일 하나만 제출하신 분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B 제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만 내면 이거 점수 드릴 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2개 내라 그랬잖아요. 파워포인트, 워드든 HWP든 파워포인트 꼭 요약해서 제출해 주세요.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없으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안 돼요. 질문 있어야 되는데 제 과제도 조금 코멘트 바로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